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관심 가지면 재밌는 이달의 이슈를 알아보는 채널 전주대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전주대 인사이드의 호스트 한국어문학과 김지훈입니다. 개강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험기간이 폭풍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 한 주도 전주대 인사이드 보시면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전주대 인사이드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기숙사, 자취, 대학생의 집을 말하다 부동산입니다. 주제에 맞춰 오늘의 게스트는 부동산 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임미아라고 합니다.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앞에 보시면 세 개의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과 관련된 소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품을 보자면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라고 써져 있는데요. 교수님,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는 무엇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과인가요? 전주대 부동산학과는 4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 부동산 학과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학과로서 21년에 부동산 학 전공과 국토정보 전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국토정보학과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도시 그리고 부동산학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국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사실 부동산학과면 몰라도 부동산 국토정보학과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조금 색다르게 들렸어가지고 교수님 설명을 듣고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책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라는 책인데요. 지금 대학생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야 하는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소비해야 하는 공간을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경제 행위를 많이 하게 되겠죠. 주택 임대차를 얻을 수도 있고 상가 임대차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경제 행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부동산 학과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또 부동산 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전 단계에 필요로 하는 부동산 관련된 생활 지식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임대차 관련된 지식 정도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평생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시청하고 있으신 학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부동산 관련 생활 지식을 알고 이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집 모양 키링이 있는데요. 요즘 MZ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인식이 어느 정도 현실적일까요? 내 집 마련이 불가하다. 이거는 너무 비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어디에 집을 사느냐 또 얼마짜리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사인이 된다면 자기의 생활권 내에 가장 적정한 주택을 찾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가구, 무주택이면서 청년 가구, 신혼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도 있고요. 또 신혼부부 대출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은 갖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주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집 마련에 대해서 막막해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돈도 모으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처럼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사들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한국경제TV의 기사인데요. 최근 4년간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약 20% 증가하며 특히 아파트 용지가 가장 많이 취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상 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토지 허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 확대가 국내 부동산 가격이나 지역별 수급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히 상징적인 추세일까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선 실질적 파급을 불러일으킬 만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시장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장점도 될 수 있고 또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가 없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로 인해서 그 지역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경기가 부양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반면 또 주택가격이 막 상승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까지도 가세해서 묻지마 투자가 이어진다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또 한편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투자 목적만을 갖고 있다면 주택가격이 상승된 이후에는 한꺼번에 집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택시장이 또 폭락하는 그런 주택시장 왜곡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장단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8월부터 정부에서 외국인에게도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수도권의 주택을 구매하면 이제 외국인도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탈세를 예방하는 그런 목적하에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절차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할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이런 주제였는데요. 이제 제주도를 중국인들이 땅을 사고 있는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쪽에도 규제가 생기거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이 쏠려서 좋은 쪽으로 제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의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경제기사인데요. 서울시가 보증해 안심전세로 알려진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약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도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무엇이고 왜 발생되었나요? 해결 방법이나 예방법은 없을까요? 전세 사기는 근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데 이게 그냥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와는 다르게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고의적 기망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전세 사기입니다. 근데 이 전세 사기를 우리가 그냥 통칭해가지고 그냥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무조건 전세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그 사기의 성립이 되는 기망행위라든가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전세 사기가 이제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는 이제 다세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를 정확히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은 그 정확한 매매 가격이라든가 임대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주택을 임차하는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라든가 집주인의 말만 믿고 전세 보증금을 확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때 이제 정확한 이 전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임대료 시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을 신뢰하는데 전문가들의 일부 개인들이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과다 평가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불러서 정확한 그 지역의 정보를 모르는 외지인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 또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런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전세 사기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전에 봐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등기부 등본이죠. 거기서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보통 채무가 잡혀 있습니다. 그 해당 부동산에 임대인이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주변에 한 군데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지 말고 여러 군데를 좀 가봐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할 때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과 동시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반드시 확정 일자를 받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거의 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 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정도만 하면은 웬만한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저희 학우 여러분께 너무 알찬 내용으로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사기라는 게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방심한 순간에 당하는 건데, 이 영상을 보신 학우 여러분께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집 구하실 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정부가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수요 억제와 거래 감시에 초강력 대책을 도입했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주제는 좀 바로 이해하기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정부의 입장과 부동산 거래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정기적인 공급 기반을 훼손하는 과잉 규제라는 시장의 비판이 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15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26년 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그런 대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출도 LTV 40%로 이제 규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서로 집을 팔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뉴스만 봐도 거래량이 갑자기 확 줄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기 정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같이 이루어져야 이 정책의 효과를 보고 주택시장이 좀 안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수립되는 주택 정책하고 또 우리 지역별 상황은 조금씩 다르고 어떤 게 다른 건지 어떻게 우리 지역은 또 변화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발표돼서 이제 많은 산업 관계자분들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뭐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이런 정책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영향을 시간 벌기용으로 잠깐 내놓은 대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학생분들이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정책이 맞는 부동산 정책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식 한 페이지 시간인데요. 촬영 전 교수님께 지식의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3가지 문장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말머리, 집은 소비재이자 투자재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집은 우리가 평생 가정 생활을 이끌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아이들을 낳게 되겠죠. 그런 소비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가 주거 상향 이동을 한다든가 또는 뭔가 자산을 축적하면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또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입니다. 오늘 부동산 주제와 관련지어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된 지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로 하는 생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 또 부동산 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밑줄 긋는 문장인데요. 교수님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 전조대 학우님들에게 조언하는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마지막이기에 교수님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시기는 자기의 적성을 찾고 직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로 나가는 전 단계가 특히나 이제 대학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는 이 기간 동안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하기를 바라고 평생 지식인 부동산 관련 기초 지식도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조대 인사이드의 3번째 게스트인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임미아 교수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 전조대 인사이드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길을 거라고 느껴졌는데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만큼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3번째로 촬영하는 건데요. 우리 교수님 덕분에 부동산에 대해 학우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저희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시그니처인 사진 찍기 시간입니다. 네. 인스탁스로 사진을 찍고 바로 이쪽에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왜? 하나, 둘, 셋.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도움될 만한 다양한 이슈들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 인사이드였습니다. 안녕.